네, 반갑습니다. 최사부입니다. 올해는 선생님이 2학년 담임 업무, 2학년 일반 담임 쌤이고요. 그리고, 수업은 지금 2학년 학생들과 2학년 일반 2반, 그리고 3학년의 3개 반인가요? 네,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시간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 EBS 온라인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번에 플랫폼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 영상으로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수업을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 지금 또 2학년 학생들은 쌤을 다 이미 알 겁니다. 쌤에 대해서 이제 겉으로만 봐왔죠. 체육 선생님이다. 이렇게, 체육쌤이 이렇게 영어를 잘할까? 드디어 여러분이 쌤을 만나게 됐습니다. 2학년은 선생님과 또 아주 훌륭하신 우리 김미연 쌤님과 함께 쌤이 팀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3학년은 또 선생님이 또 잘합니다. 아주 훌륭한 쌤입니다. 민희선 선생님이 또 수업을 쌤과 함께 또 팀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함께 공부했던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매우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고 선생님 생각을 하고요. 우선 우리가 서로를 먼저 알아가는 것이, 수업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한두 시간 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생님에 대해 궁금하다면 네이버 밴드에서 최사부의 신나는 책강 영어,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고 들어오면 선생님 밴드에 입력하게 됩니다. 이 밴드는 선생님 제자, 즉 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 학원선생님이나 일반인들도 종종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철저하게 그 부분은 소신 있게 선생님의 생각으로 철저히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까 염려가 되는 점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올 때는 연양중학교 자기소개라고 할 때 매당님 몇 반 누굽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쌤이 가입을 승인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됩니다. 우선 쌤이 어떤 쌤인지 여러분 아마 겉으로만 봐왔기 때문에 쌤에 대해서 서로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아가 볼게요. 쌤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데서 이러한 지금 사진들을 보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쌤 가족 사진이고요. 쌤 헬스장에서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배구했던 사진, 배구는 생활체육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요즘은 MTB를 타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를 좋아해서 타는 것을, 또 결혼식 때 사진이고요. 쌤과 아주 친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와 아내의 사진입니다. 참고로 쌤 아내는 쌤과 동갑입니다. 예, 쌤님이 사진 찍는 걸 또 좋아해서 한 1년 동안 사진 공부를 했고요. 쌤이 기타를 좋아해서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작년에 우리 영양중학교 통기타 동아리 지도를 했었죠. 초급반 학생들. 태권도는 유단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고, 이거는 석사 영어교과학 석사 논문입니다. 국회 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과 고흥에서 그 즐거웠던 추억을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청소년 영화제 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음향 녹음 담당 및 이런 했던 것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광화문입니다. 뒤에 보이는. 그래서 쌤과 쌤 아내가 박근혜 탄핵 그때 함께 참여를 했던 역사적인 사진이죠. 여기 보면 김사부가 있죠. 낭만닥터 김사부입니다. 쌤이 최사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칭타칭하는 이유는 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 김사부처럼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모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이 인류에게 김사부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염원이 담긴 닉네임입니다. 이 교재는 쌤이 이제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EBS인데요. 예, 교육방송을 촬영하면서 딱 두 분인데 경기도에 계신 선생님과 영어쌤과
중학교 영어 1학년이죠. 1학년 그 교재를 천재교육을 통해서 출판한 사진입니다. 이 정도를 통해서 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같이 이제 쌤과 함께 쌤에 대해 좀 더 알아가 볼게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행복합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처럼 학생을 살리고 동료 교사를 살리고 학부모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공교육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해서 사부가 아니라 김사부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최사부의 신나는 최강영어 네이버 밴드 여기로 클릭을 하면 되겠고요. 그 김사부에서 나왔던 말 중에 이 말을 쌤은 교집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애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야. 내가 선택한 주변 환경과 생각들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낭만 닥터 김사부의 드라마에서 나온 명대사죠. 참고로 김사부를 보고 쌤 아는 지인분 자녀는 의사의 꿈을 그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해가지고 학교 폭력 등 말썽을 일으키다가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의대에 입학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쌤은 1980년도에 태어났고요. 2014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한 지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죠? 나이 몇 살이고 뭐 언제 결혼인지 궁금하잖아요. 결혼한 지 몇 년인가요? 지금 2021년이니까 8년 됐습니다. 네, 그 베이비 얘기 물어보는데 쌤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프라이빗한 거죠. 쌤 이제 에듀케이션 쌤은 여러분 순천 고향 선배입니다. 95년도에 삼산중학교를 졸업하고 99년도에 고등학교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삼산중학교는 모교인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것까요? 다행일까요? 그래서 이름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신대집으로 이동을 했죠. 쌤님은 이제 그 삼산중학교 원래 있던 자리 그 자리 삼산동에서 학교를 다녔죠. 꽤 계단이 높죠. 경사가 급하고 덕분에 하체가 튼튼해졌습니다. 2006년도에 사범대학교를 졸업하였고요. 2014년도에 공부를 조금 더 하고자 해서 우리 학생들 더 잘 가르치고자 해서 영어 교육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2020년 현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전문 상담 교사 1급 과정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쌤은 이제 영어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캐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사범대를 나오면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고 적정한 능력을 갖추고 이제 갖춘다고 판단하게 되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 계신 쌤들 대부분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쌤 이제 근무했던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같은 나주중학교, 영암고등학교, 순천 이수중학교 잘 알고 있죠. 이수중학교는 좀 쌤이 참 근무를 했다가 또 다른 학교 갔다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수중학교에서 꽤 오랜 인연을 맺어서 오히려 모교보다 더 애정이 가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순천 제일고등학교,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대왕여자고등학교, 광일고등학교, 그 다음에 전라북도 근무를 했었는데 순천 제일고등학교, 그 다음에 제주도도 근무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서귀중앙여자 국제교육원 쪽으로 해서 파견을 갔다 왔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여러분 잘 아는 척을 알겠지만 전라남도 소속인 교육청 소속이죠. 영재교육원, 순천영재교육원, 광양영재교육원에서 작년까지 2020년까지죠. 19년이 아니고 지금 업데이트 해야 되겠는데 2020년까지 지금 그래서 과학영어, 영재교육, 중등 자연과학과 인문영재 학생들 대상으로 영재교육원에서 과학영어와 그다음에 영문학을
가르쳤습니다. 2017년도는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학교 동영상 강의로 교사로 위촉이 되었고요. 2017년과 2019년도에는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서 초청 강연으로 영어교수법 특강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작년에는 우리 학생들 잘 알려준 순천영양대학교 있었고 벌교 여자고등학교에서 또 강의 초청을 받아서 부탁을 받아서 방과 후에 이제 경인교대나 경희대학교, 대학교 합격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익 강의를 하였습니다. 제 마인드는 나의 학생들과 수업의 정성을 더 들여야겠다. 한 김에 수정을 좀 하고 가버릴게요. 글수정에서 2020년까지 벌써 왔네. 2020년까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학생들과 수업에 정성을 더 들여야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영어 교육이 변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보면은 현빈 씨가 영화로 나왔던 이산인가요? 그렇게 영화 보면 쌤 뵌 데도 있는데 밑에 가다 보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논어의 중용에서 조그만 것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작은 것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왜냐하면 작은 것에 노력을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면 열정을 가지면 그것들이 조금씩 커지고 그것들이 곧 내 주변을 바꿀 것이고 곧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 쌤은 아주 작은 거죠. 내 학생, 내 수업 여기에 정성을 최선을 다해 기울여야겠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바뀔 것이고 우리 학교가 바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순천이 바뀔 것이고 순천이 바뀌면 전라남도가 바뀔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 영어 공교육이 변하고 지금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부터 G까지 한번 쭉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always 항상 처음처럼 변함없이 같이 한번 따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benefit 무슨 뜻이죠?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익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유익하다 이런 말. 수업은 무조건 재밌고 유익해야 한다. courage. 쌤이 그냥 이거는 쌤이 거쳐온 길이죠. desire 하면은 이제 desire 자체가 열정적인 이거든요. 그다음에 energy. 쌤이 이제 가장 학교 쌤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참 에너지가 넘칩니다라고 합니다. fun. 그렇죠. 쌤은 수업은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Genius. 우리 사실상 영재교육원에서 영재 학생들을 선발된 4차 시험까지 보고 선발된 학생들 가르쳐서 10년 동안 느꼈던 것들은 지금 우리 연양중학교 학생들도 모두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친구들과 여러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우리 학생을 영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학생은 영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happiness, happy에서 NES에서 붙은 명사형이죠. 제자들과 웃고 떠드는 게 행복한 거다.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교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은 제자들과 웃고 떠드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I'm a born teacher.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뼛속까지 교사라는 거죠. 이 일을 안 했다면 선생님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정말 군대 갔을 때 정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선생님을 했다는 게 나는 정말 잘했구나.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할 줄 아는 거는 학생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학생들하고 웃고 떠드는 거 좋아하고 학생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또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거나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선생님의 성향을 봤을 때 나는 참 교사가 된 게 정말 다행이다. 이 말은 천직이라고 하죠. 실제로 대학원 지도 교수님, 영어교육학 석학에 계신 교수님도 선생님을 여본 티처라고 말씀해서 대단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지어지 판단하다라는 말이죠. 편애하지 않는 교사다. 선생님도 선생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학생 때 여러분처럼 선생님은 중학교를 삼산중학교 나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순천에는
이수중학교, 삼산중학교, 매산중학교, 연양중학교 4개의 중학교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친구가 지금 면양중학교 2회 졸업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선배죠. 근데 선생님이 안타까웠던 거는 초등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편애하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렸을 때 평범한 집안에 아버님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셨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셨고, 그냥 일하셨고, 쌤은 아주 평범했기 때문에 돈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 소위 말하는 빽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그런 학생들을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쌤이 그때, 쌤님은 중2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꿨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쌤들을 관찰하면서 좋은 쌤님을 보고는 이런 쌤이 되고 싶다. 좋지 않은 쌤을 보면 이런 쌤은 안 되고 싶다라고 노력을 그때부터 했고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완벽한 교사는 안 돼. 퍼펙트 티처는 없는 것 같아요. 베스트 티처 또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교사가 the best teacher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편애하지 않는 교사, 이것만큼은 약속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16년 동안 수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에게 평가받았을 때 어떤 학생도 선생님이 편애한다고 느낀 학생이 없었고, 또한 일부 학생들이나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은 편애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뼛속까지 사무치게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수록 오히려 쌤한테 더 혼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선생님이 아니어도 주변에서 많은 쌤들이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랑을 받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오히려 그 친구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생님 한 명 정도는 그 친구의 부족한 점을 계속 자극시켜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친구의 그 제자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학교에서 많이 꾸지람 받고 많이 혼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굉장히 예뻐라 합니다. 좀 왜 쟤만 편해야 할 정도로 예뻐라 하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선생님마저 안 돌보면 정말 학교에 오는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 왔는데 아침부터 담임이 혼내요. 교과 시간마다 다 혼나요. 이쁨을 도대체 즐거운 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친구들조차 그 친구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친구는 이 학교에 오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학교 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선생님이 더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별로 선생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친구는 오해하지 않기를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고마운 제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 하면 관심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쌤은 간단한 제스처 정도 합니다. 잘하고 있어. 고마워. 이 정도 제스처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것은 사회를 봐도 똑같죠. 이건 편애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재분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부의 재분배처럼 사회도 국가도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신경을 쓰죠. 제도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아서 오히려 국가가 좋은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국가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기본적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백신이 들어왔는데 건강하고 잘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취약계층이나 노령층, 이렇게 노인분들이나 현재 굉장히 먼저 신경을 써줘야 될 취약하다 그러죠. 위크니스 하신 분들에게 먼저 국가는 베풀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부가 많고 충분히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가장 마지막 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런 원칙이라고, 그건 justice라고 생각해요. 정의라고 생각해요. 편애가 아니라, 그렇죠? prejudice는 편견인데, 편애가 아니고, 그건 justice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선생님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K는 뭐랄까 했더니 KDI. 선생님이 근무했던 곳이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원을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무총리 바로 직속기관으로 있고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그래서 교육개발원 밑에가 산하기관으로 부속기관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교육평가원의 과정평가원의 상급기관입니다. 쌤도 잘 몰랐는데 2017년도에 근무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부보다 상급기관입니다. 쌤들도, 학교 근무하는 쌤들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교육을, 여러분 교육은 물론이고 성인 교육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물론 영재 교육까지도 여기서 책임집니다. 여기, 부속기관이, 하급기관이 바로 한국영재교육개발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ion이라서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예, 대단한 곳이죠. 그래서 실제 강의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서울 강남에서 촬영을 하고요. 교재는 천재교육, 해마다 바뀌긴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한 선생님당 거의 1억 가까이 이상의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하고요. 선생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의 수업을 여러분이 정말 잘 들으라는 얘기에서 하니까 오해하지 않고 듣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사실상 그 발견이 참 재밌는데요. 처음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냥 구슬치기를 하고 있던 걸 지나가던 백인들이 발견해서 다이아몬드의 이제 귀함을 알리고 그때부터 다이아몬드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마찬가지로 신안 앞바다에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유물을 가지고 가져가는 과정에 난파로 인해서 파도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보급 보물들이 다 국보나 보물들이 바닷속에 묻혔는데 어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잡혀야 할 물고기는 안 잡히고 요강만 잡힌다고 다 두들겼겠죠. 국보나 보물을. 그 지나가던 고고학자가 발견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고고학자가 발견해서 국가에 알리면서 이것들이 다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명은 그 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 도자기, 국보나 보물의 도자기를 모르는 분들처럼 살 것이냐. 그렇게 선생님들의 우리 연양중학교 모든 선생님들의 수업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말이죠. 그 가치를 사람들 맞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을 그런 마인드로 대할 것이냐 이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리슨이 나오죠. 근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백인 다이아몬드 가치를 했던 백인 귀족이나 아니면 고고학자, 바로 국본을 보면하는 고고학자의 마인드로 선생님들의 수업과 여러분이 만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에 대해서 오픈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저 선생님 되게 잘난 체 하네? 아니면, 우와, 우리 학교에 진짜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구나? 이럴 거예요. 우리 학교에 EBS 교육방송 선생님이 계셔? 이럴 거란 말이에요. 천재교육을 집필하는 선생님이 계셔? 이렇게 놀랄 거란 말이에요. 영재교육원을 16년 동안 계신 선생님이 계셔? 이렇게 놀랄 거란 말이에요. 우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 예비교사죠? 교사들을 수업하신 선생님이 오셨어?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선생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또 이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소개를 하는 것은. 그러나 많은 선생님들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보다 훨씬 겸손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알리지 않죠. 하지만 우리 학교만 해도 대학에서 지금 수업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선생님보다 더 유능하신 분들도 많지만 겸손하시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하신 선생님들도 꽤 많으시죠. 예.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영재교육원에서 선생님이 1시간 수업하고 국가에서 받는 돈은 5만 원이고요. 교육방송에서 강의할 때 선생님의 강의는 분당 10,000원입니다. 대학원에서는 1시간 수업하고 약 10에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교육방송 강의 다시 이야기하면 분당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생님과 45분 수업을 하는데 45만 원을 쌤한테 줘야 돼요. 개인이 수업을 받으려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적어도 아무리 적게 줘도 대학 강의로 많이 받는다면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예비교사라면 쌤한테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줘야 돼요. 1시간 동안 수업 받으려면. 그리고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하나 하는데도 그 정도 난다는 거예요. 쌤 지금 25분 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쌤이 강의 하나 듣는데 25만 원이 들어가요. 줘야 돼요. 쌤한테. 가장 적은 영재교육원만 해도 5만 원이에요. 시간당. 5만 원을 쌤한테 주고 배워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이 실제로 쌤한테 만약에 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쌤한테 돈을 주고 지금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 1분도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선생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배구를 좋아해서 프로 선수한테 배구를 배우는데 돈을 한 번 주는데 시간당 5만 원 이상씩 주죠. 10만 원씩. 또 기타를 배우는데 시간당 10만 원씩 주거든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1시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배워요. 아깝잖아요. 10만 원인데 시간당. 그 시간을 절대로 딴짓을 못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어차피 공부 잘하면 좋은 건 여러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좋은 게 아니죠. 선생님은 그냥 교사로서 그냥 보람일 뿐이죠. 그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아지는 건 여러분이죠. 어느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고 어느 조직에 가서도 인정받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것이니까. 게으르고 공부 안 하고 소홀히 하고 대충 하는 것도 어차피 여러분 몫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피해받는 건 없어요. 단지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안 풀리겠죠.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 누구도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지금 국가교육이다 보니까 중학교는 지금 무료 교육이잖아요. 무료 급식이고 그래서 같이 좀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때 돈을 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전 분들은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다녔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여쭈어보세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도 돈을 내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고등학교는 이제 돈을 내죠.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공부는 열심히 하는 학교보다 더 중요시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을 절대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자격이 충분히 있겠지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학교 선생님들이 결코 학원 선생님보다 부족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내니까 학원 수업은 열심히 듣고 학교 선생님은 돈 안 내니까 이건 아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안타까워하는 건 이겁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삶은 여러분이 사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국보급 보물. 생선 한 마리 파는데 10,000원도 안 나오는데 그 보물 하나 팔면은 1억이 넘는데 그거를 깨부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어부 아저씨들입니다. 아니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부 아저씨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프리카에 철없는 당연히 아이들은 모르죠.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여러분도 아이가 다이아몬드 주고 그거 기억나요? 혹시 그런 농담? 애한테는 1,000원짜리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원 가질래 10,000원 가질래 그러면 1,000원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주 어린아이는.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뭐 500원짜리 동전하고 1,000원짜리인데 얘는 500원이 가장 큰 돈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5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주면 무조건 500원짜리 가져간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아이들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처럼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인생이.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보물을 알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아서 부도 여러분이 충분히 부도 갖추고 재산도 갖추고 사회에서 사랑도 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좀 쉬운 말로 빌 게이츠는 그랬죠.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물론 꼭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보다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 비하는 건 아니지만 1억 이상의 연봉을 기대하지 마라. 그런 거는 우리나라도 잘 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물론 사업을 하거나 해서 열심히 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공부를 꼭 열심히 잘해라가 아니라 공부는 재능이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김연경 배구 선수나 또 그 다음에 뭐 서장훈 선수나 그다음 우리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연아 선수나 박지성 선수인가요? 예, 이런 선수들은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서울대를 갔다고 하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다 재능이 있잖아요. 그러나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매 순간순간 그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 공부는 재능이지만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순간 주어진 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학년 일반 급부는 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정직, 성실. 쌤이 올해 나이로 42인데 40여 년을 세상을 사실 정확히 생각하면 30여 년을 살았다고 봐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한 20여 년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면 다 되구나. 내가 선생님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던 이유는 이 세 가지 같아요. 인사. 일단 사람들과 가장 기본적인 관계잖아요. 인사를 잘하면 그 사람이 요즘 뭐 면접 때도 그걸 중요시 한다고요. 몸에 배이지 않으면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죠. 그냥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원래 성향이 그냥 이제 종갓집에 태어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인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어렸을 때도 많이 좀 교육을 받아서 인사 잘 하는 학생들을 무조건 선생님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제자들한테 선생님은 인사 잘하고 거짓말 안 하면 무조건 예뻐해 이래요. 그래서 성실하기까지 하면 정말 좋아해. 선생님 사실이거든요.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재능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서울대를 갈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도 서울대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선생님이 될 수는 없고요. 그건 재능이지만 모두 다 축구 선수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재능이지만 인사를 잘하는 거는 이것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 인간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인사라고 한자어로 그 말을 한 거고 이것은 매너라는 말로도 통하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그 사람과 인간에서 가장 큰 행복은 인간과 인간이 만났을 때 행복이라 생각하는데 그 행복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간의 매너를 지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이 인사입니다. 개를 우리가 비하면 안 되는데 개도 처음 만나서 좋다고 꼬리를 흔들어요. 동물들도 다 자기들만의 서로 인사를 하거든요. 사람이 돼서 인사를 안 한다는 거는 선생님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한테 인사를 안 하면 선생님도 먼저 인사를 하죠. 근데 선생님한테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인사를 먼저 해주면요.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존중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관리자 중에서도 교장, 교감수 목이 몇몇 있어요. 일부 뻣뻣한 사람들 있죠. 뭐 권위적이고 인사를 안 해요.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그럼 쌤은 2번 다 잘합니다. 그 사람한테. 왜냐면 한번 그 전에 뭐 반년 동안 해본 적도 있었는데 굳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한테 인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잖아요. 개도 물어뜯거든요. 오히려. 아니면 개도 오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짖고 그러죠. 그냥 세상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도 세상에 널렸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려고 노력은 하되 몇 번 해봐서 안 되면 거기에 상처받지는 마세요. 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크리스천이 되면서 느낀 건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인간으로부터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예수님도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돌팔매질 맞고 결국 십자가를 못 박혀 죽잖아요. 그래서 30살 나이가 35일 때까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평생 하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서서히 크리스천이 되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없다. 나부터 그러니까요. 나도 그냥, 괜히 싫은 사람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피해주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괜히 싫으면 그냥 그만큼 거리두면 돼요. 대신 적은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지? 그럼 그때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조차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사람인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mperfect하다 사람이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사, 그다음에 정직. 선생님은 또 학생 생활도 꽤 오래 했습니다. 심리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쌤하고 친한 친구들의 VIP들은, 흔히 학생부 VIP들은 학교에서 아픈 손가락들이죠. 선생님들이 기피하고 학생들은 좀 이렇게 싫어라는, 학생들조차도 싫어하는 학생들하고 친하고, 실제로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 담임도 해봤고, 보호관찰이고 뭐 깡패 제자도 있어봤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실제로 학생들이 다행히 살인을 저지른 제자는 아직 못 만나본 거고, 그 외에는 웬만한 전과는 다 제자들이 가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험이 좀 스펙터클합니다. 그것도 참 은혜롭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느낀 건 뭐냐면, 세상에 나쁜 제자는 없다, 이거 이따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 그런 문제 있고요. 정직하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친구들한테 그러고 우리 담임하면 학급 학생한테 얘기하고, 네가 살인을 저질러도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너를 믿지 않는다도 나는 너를 지지하고 믿고 지지할 것이다. 단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이 조건이 붙습니다. 서로가 신뢰가 깨지면 우린 남입니다. 그죠? 부모님 간의 혈육관계라도 되지만, 교사와 제자는 아주 신성한 관계예요. 그죠? 여러분과 선생님은 사제지간으로서 정말 신성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아주 아름답고 멋진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남이에요. 이 남과 남, 부부도 마찬가지죠. 쌤도 아내가 초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자 지금 20년을 같이 함께만 알고 지냈고, 3년을 연애해서 지금 결혼 생활 8년 차인데, 그거면서 놀랄 수도 있겠지만 단 한 번의 다툼이 없었어요. 가벼운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믿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서로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짓말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부끄럽지만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항상 쌤을 믿고 있고, 쌤도 항상 아내를, 서로의 그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동창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속일 게 없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대로 서로 알고 있고, 나쁜 건 나쁜 대로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가족보다 더 편합니다. 가족한테도 말 못할 비밀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 지금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 남녀 공학이가 특히 더 잘하겠지만, 정말 부부간에는 이 남녀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남남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이 신뢰가 매우 중요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됐던 이유가, 아마 책 중에 죽기 전에 알아야 할 101가지 책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곧 돌아가시 1년 안에 시한부 인생을 마감하시는 약 1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책을 쓴 글인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한 거를, 거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좋은 이성 친구가 가장 좋은 배우자다. 그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쌤 아내와 결혼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경험을 이제 8년째 했잖아요. 8년째면 그래도 내 결혼 생활이, 우리 부부 관계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좀 오버라졌겠지만 갈수록 사랑의 기가 커지고 있고요. 세상에서 내 쌤이 가장 잘한 일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성 친구가 가장 좋은 배우자다. 바탕에는 정직, 쌤 가온이 또 정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웠고요, 몸에. 성실이라는 거는 선생님 아버님께서 하신 말인데,
이걸 할게요. 아버님 유전을 받아서 선생님은 참 복 받았다 생각하는데, 우선 아버님께서 그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직장 생활을 들어갈 때 해주신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일찍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남보다 먼저 일찍 출근하라. 그 덕분에 선생님은 2006년부터 다른 쌤들은 9시 올 때 쌤은 7시 반에서 운이 좋게 또 가장 일찍 출근하는 쌤과 카풀을 하게 됐어요. 차가 없을 때 26살 때니까 나주중학교 근무할 때. 그래서 나주까지는 차가 없이 못 가잖아요. 나주가 집이 아닌데. 그런데 그 선생님이 곧 정년퇴임 하실 분이었는데 체육쌤이셨고 굉장히 학교 일찍 가시는 쌤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7시 반까지 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 선생님은 지금도 학교에 아마 우리 연양중학교 학생들 잘 알 거예요. 제일 빨리 오는 선생님이죠. 네, 아마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굳은 일 있죠. 빗자루 한 번 더 잡아라. 이게 아버님 말씀이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하나라는 그 한국, 여러분 하나 알 겁니다. 예. 굉장히 큰 기업이죠. 예. 그래서 여수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대한민국 10대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로서 여수 공장과 인천 공장에서 35년 동안 단 한 번의 병가, 지각, 조퇴, 연가 없이 35년 동안 근속하여서 표창을 받으신 분입니다. 쌤 아버님은 정년퇴임 때. 그래서 그게 쌤은 아들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지금 쌤도 이제 16년째인데 이게 쉬운 일이 정말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이런데, 물론 쌤님은 지금 이제 병가 같은 거 1년에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있나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년에 한 번 있을까? 거의 없긴 해요. 조퇴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병조퇴나 간단하게 외출 같은 게 있을 때 하긴 하는데, 제 아버님은 아예 전무하고, 공장 같은 데는 더 좀 까다롭거든요. 2교대, 3교대 할 때는 잠깐만 줘라도 바로 징계를 받고 이기 때문에, 그 표창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하시다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본 아들로서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버님이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생님 또한 항상 명심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성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굳은 일도 아버님께서 도맡아 하시는 거를 회사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누가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번거로운 일들을 그냥 선생님이 먼저 합니다. 이것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으로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선생님이 이제 지금 현재 대학원 과 대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호회 회장이고요. 감투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별로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선생님을 그냥 리더로 추대를 합니다. 왜 그런지 선생님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단체에 들어가면 머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조직에서 그렇게 생활해 왔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들이 쌤을 리더로 추대를 하더라고요. 나는 머슴인데 내가 나서서 뭘 하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행동으로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더라고 하면 도와주고. 그 선생님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 좀 도와줄래? 그럼 도와준 친구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쟤는 나댄다 이런데, 나대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실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특히 서양문화권에서는 나댈 줄 알아야 돼요. 나댈 줄 모르면 PR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광고하는 거, 자기 그 자체로 강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못하면은 사실상 포장지를 떠올리면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포장지가 그 신문지에 쌓아놓으면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금덩어리를 신문지에 쌓아놓으세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금덩어리를 금으로 만들어진 보석함에 이어놓으면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장지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사, 정직, 성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제자들께서는 정말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